한소연의 세상은 늘 안개에 쌓여 있었다. 때로는 짙게, 때로는 옅게. 그녀는 그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3년 전에 그날 이후로 그녀의 기억은 듬성듬성 구멍이 나버렸다. 모든 것이 흐릿했고 불안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그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지어 몇 시인지조차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언제나 손목시계를 2번, 3번씩 확인해야만 했다. 마치 시계가 그녀의 시간을 훔쳐가는 것처럼 어머니 오미숙의 잔소리는 매일 아침 그녀의 불안을 더욱 부추겼다. 소연아, 이제 30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지낼 거야? 옆집 영희봐, 벌써 애가 2이야. 어머니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결혼할 수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결혼해서는 안 되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이 사라지고 정신을 놓아버리는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병을 숨긴 채 살아왔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지 않으려 애썼다. 그날도 그랬다. 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를 뒤로하고 집을 나선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채올랐다. 차는 낡았지만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빗방울이 차창에 부딪히며 불안한 소리를 냈다. 그녀의 마음속 먹구름처럼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췄을 때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온 고급 외제차가 그녀의 차를 들이받았다. 쾅 소리와 함께 그녀의 세상은 흔들렸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혹시나 또다시 기억에 공백이 생길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다행히도 몸은 멀쩡했다. 하지만 상대방 차에서 내린 남자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3년 전 그녀의 기억이 잃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밤을 보냈던 남자. 그녀의 기억 속에 희미한 조각으로만 남아있던 그 남자. 한소연 씨,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이름은, 그녀는 애써 기억을 더듬었지만 떠오르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저를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남자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억 못하는군요. 이지훈입니다. 3년 전 우리 호텔에서 만났죠. 그의 말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그 밤의 희미한 잔상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 남자는 그녀의 가장 은밀하고도 가장 아픈 기억의 조각이었다. 사고 처리를 위해 그들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지호는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다. LJ그룹 이사 비서실장 이지훈입니다. 그는 자신을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말에서 어떠한 허세도 느껴지지 않았다. 단정한 슈트 차림,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 그는 성공한 젊은 엘리트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그가 LJ그룹의 CEO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후는 그녀의 멍한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네요.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미소 지었다. 아니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그녀는 그에게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이 남자는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와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비밀이 탄로날 위험이 커졌다. 하지만 지후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엿듣게 되었다. 엄마, 제발. 알겠어요. 곧 갈게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지후는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역시 어머니의 끝없는 결혼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권력과 명예를 가진 어머니는 그를 완벽한 사윗감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인형처럼 조종당하는 삶에 지쳐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한소연 씨, 혹시 저와 결혼해 줄 수 있나요? 소연은 너무 놀라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네, 무슨 농담이에요. 그녀의 얼굴은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지호는 고개를 저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농담 아닙니다. 우리 계약 결혼을 해요. 그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으며 차분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끊임없이 선자리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삶에 지쳤어요. 한소연 씨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다. 우리 서로의 부모님을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언제든 한소연 씨가 원할 때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도 맞춰드릴게요. 소연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3년 전에 그 남자였다. 그녀의 기억을 잃어버린 그날의 증인이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계약은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다. 어머니의 잔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녀는 이 상황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불안한 마음을 감춘 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계약하죠. 그렇게 그들의 거짓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지호는 그녀를 최고급 호텔로 데려가 계약서를 내밀었다. 원하는 대로 작성하세요. 저는 한소연 씨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소연은 계약서를 읽으며 불안해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녀는 그를 믿어도 되는 걸까? 그녀는 자신의 병을 숨긴 채 이 계약이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했다. 그들이 함께 살게 된 고급 빌라는 마치 동화 속 궁전 같았다. 하지만 소연에게는 그저 불안한 감옥일 뿐이었다. 지호우는 그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아침마다 그녀를 회사까지 데려다주고 점심시간에는 종종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와 함께 식사했다. 그는 그녀의 사소한 습관까지 기억하며 그녀를 배려했다. 그럴수록 소연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녀는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병과 기억 상실에 대해 언제까지 이 거짓말이 계속될 수 있을까? 어느 날 저녁 지호는 그녀에게 말했다. 소연 씨, 우리 진짜 부부처럼 살아볼까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녀는 그에게서 사랑을 보았다. 그녀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그를 속이고 있었다. 그가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지훈 씨, 우리 계약한 거잖아요. 그녀의 차가운 대답에 지호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소연은 그에게 미안했지만 더 이상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 계약 결혼은 그녀를 어머니의 잔소리에서 해방시켜 주었지만 종토히 그녀의 삶을 더 큰 거짓말 속에 가두어 버렸다. 그녀는 언제나 이 계약이 그녀의 삶을 망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자신의 병이 언제 터질지 몰라 항상 긴장해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을 보여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3년 전의 공포가 깊이 박혀 있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고 그녀는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릴까봐 두려워했다. 그녀는 이 계약 결혼이 과연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소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혼자였다. 아무도 그녀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없었다. 지호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지 못했다.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그에게 짐이 될까봐 두절려웠고 그녀의 삶이 다시 한번 파괴될까봐 두려워했다. 그녀는 이 계약 결혼이 그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다. 한소연의 새로운 삶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LJ그룹에 최고급 빌라 품이 있는 남편. 주변의 시선은 부러움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라는 가면을 쓴 이지훈과 함께 있을 때마다 자신의 비밀이 언제 들통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여오는 긴장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지훈은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는 듯 보였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거리를 두려 애썼다. 그의 따뜻함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려 할수록 그녀는 더욱 차가운 벽을 쌓았다. 그녀의 병은 그 어떤 사랑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회사 LJ그룹에서의 생활도 순탄치 않았다. 그녀의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경쟁자들의 시기와 질투는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낸 이는 강민우였다. 그는 소연이 맡은 모든 프로젝트를 깎아내리고 그녀의 실수를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늘 비열한 웃음이 서려 있었고 소연은 그와 마주칠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다. 강민우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는 소연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다. 그녀의 과거, 그리고 그녀의 비밀까지. 소연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중요한 투자건이었고 상대 기업은 다름 아닌 망해버린 김태성 전 회장의 아들 김민준이 이끄는 K&J 벤처스였다. 김민준은 소연을 보자마자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소연은 그 눈빛에서 3년 전의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김민준의 얼굴은 그녀의 기억 속 공포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소연을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소연 씨, 드디어 다시 만났군요. 3년 전의 그날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소연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3년 전의 그날, 그녀의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한 날. 그녀는 김태성 회장의 비서였다. 그날 밤 김 회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녀의 기억은 그 이후로 단절되었다. 김민주는 소연이 그날 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소연이 아버지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굳게 믿었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김민주는 소연을 끊임없이 압박했다. 그는 그녀의 사소한 실수도 놓치지 않았고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소연은 그를 마주할 때마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는 듯한 섬뜩함을 느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두통은 더욱 심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다시 악화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지훈에게 숨겨야만 했다. 그녀의 거짓말이 그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지훈은 소연의 불안한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연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미소 지었다. 아니요, 그냥 프로젝트가 좀 힘들어서요.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다. 이지훈은 소연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직접 김민준에 대해 조사했다. 그는 소연이 김태성 회장의 비서였다는 사실과 김민준이 소연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지훈은 소연의 병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과거의 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소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오후 소연은 회사 로비에서 김민준과 마주쳤다. 그는 소연을 향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한소연 씨, 나는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겠죠. 소연은 그의 말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팔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그때 이지훈이 나타나 김민준의 팔을 잡고 말했다. 이봐요, 이 사람에게서 손 떼세요. 제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김민준은 이지훈을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군. 당신의 아내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이지훈은 김민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소연을 자신의 품에 안고 그곳을 떠났다. 차 안에서 소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지훈에게 미안했다. 그녀의 과거가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지훈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이지훈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했든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소연은 그의 말에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병과 잃어버린 기억은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밤이 되자 소연은 다시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꿈속에서 김태성 회장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꿈에서 깨어나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되찾고 싶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다. 소연은 박서준 박사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박서준 박사는 그녀의 상태를 진단하고 말했다. 소연 씨, 당신의 기억은 충격으로 인해 봉인된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기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세요. 소연은 그의 말에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이겨내고 진실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지훈에게 모든 것을 숨겨야만 했다. 그녀의 병은 그녀의 가장 큰 비밀이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가 그녀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지훈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거짓말을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언젠가 그들의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와의 행복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소연은 잠 못 이루고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이지훈을 사랑하게 될까? 그리고 그는 그녀를 영원히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병이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망칠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혼자 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연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LG그룹의 연말 파티.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 가면들 속에서 자신의 가면을 쓴 채 이지훈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이지훈은 그녀의 긴장한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의 따뜻한 말은 그녀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파티는 단순히 즐거운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의 시선은 그녀에게 쏠려 있었고 그 속에는 경계와 질투 그리고 저기가 숨어 있었다. 강민호는 멀리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그는 소연이 이지훈의 진짜 아내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소연의 모든 것을 파헤치려 했다. 그의 집요한 시선이 소연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소름을 돋게 했다. 그녀는 그 시선을 피하며 이지훈의 뒤로 살짝 숨었다. 바로 그때 김민준이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한층 더 차가웠다. 축하드립니다, 이지훈 부사장님. 그리고 아름다운 사모님.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는 소연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특히 한소연 씨,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독이 들어있었다. 민주는 와인잔을 들고 소연에게 건넸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이 한 잔 받으시죠. 소연은 긴장했다. 그녀는 술을 마실 수 없었다. 술은 그녀의 기억 상실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감사하지만 저는 술을 잘 못해서요. 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강민우를 향해 눈짓을 보냈고 강민우는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어이구 소연 씨, 우리 회사의 미래가 달린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주는 잔인데 이렇게 거절해도 되는 겁니까? 부사장님 사모님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주변의 시선이 소연에게 쏠렸다. 모두가 그녀가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연은 땀을 흘렸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지훈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제 아내는 술을 못 마십니다.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부사장님, 이건 사모님께 드리는 잔입니다. 저에게는 다른 제안이 있습니다. 그는 이지훈을 향해 비열하게 웃었다. 아니면 한소연 씨가 우리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술을 피하는 건가요? 술을 마시면 진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운가요? 민준의 말은 소연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3년 전의 희미한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들었다. 이지훈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제가 마실게요. 그녀는 그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와인잔을 입술로 가져갔다. 소연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자 그녀의 눈이 멍해지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는 폭탄이 터지는 듯한 굉음이 울렸다. 그녀의 시야는 일그러졌고 주변의 소음은 멀게만 들렸다. 그녀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쨍그랑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는 정적을 깼다. 모두의 시선은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소연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이지훈은 소연을 재빨리 붙잡아 자신의 품에 안았다. 소연아,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고 눈을 맞췄다. 소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 씨, 미안해. 그녀의 말은 흐릿했고 그녀는 이내 의식을 잃을 듯이 비틀거렸다. 이지훈은 그녀를 안고 파티장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때 또 다른 갈등이 폭발했다. 장은정 이지훈의 어머니가 파티장에 나타났다. 그녀는 소연을 안고 있는 아들을 보고 경악했다. 그녀는 아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지훈아,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그녀는 아들의 눈에 비친 진심을 보고 소연에 대한 의심을 더욱 굳혔다. 그녀는 소연의 어머니 오미숙을 향해 다가갔다. 오미숙 씨, 당신 딸이 우리 아들을 얼마나 홀렸는지 보시오. 감히
이런 식으로 우리 가문에 흠집을 내다니. 오미숙은 겁에 질렸지만 딸을 위해 용기를 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소연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당신 아드님이 먼저 우리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어머니의 싸움은 파티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모두가 그들의 싸움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지훈은 소연을 안고 파티장 밖으로 나왔다. 그는 그녀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소연은 차 안에서 두려움에 떨며 중얼거렸다. 미안해. 나 기억이 사라져. 이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소연아. 이제 내가 옆에 있어.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의 병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소연은 병원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이지훈의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파티에서의 일은 꿈처럼 흐릿했다. 그녀는 이지훈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병, 그녀의 과거. 하지만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이지훈은 그녀를 떠날 것이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될 것이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이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졌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의 따뜻한 눈빛에 소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에게 기대어 울었다. 지훈 씨, 나는 당신을 속이고 있어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나는 기억이 없어요. 3년 전에 그날 이후로. 이지훈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픔까지도. 그녀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의 병은 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그녀는 그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지훈에게서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더욱 세게 안았다. 가지 마요.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소연은 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병은 그들의 관계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었다. 소연은 불안감에 떨며 이지훈의 빌레에 들어섰다. 파티에서의 일은 꿈처럼 흐릿했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여전히 그녀의 몸속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지훈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이지훈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그녀를 침실로 데려갔다. 푹 쉬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의 눈은 그녀를 향한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연은 그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병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두려움이 그녀의 입을 막았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장은정 여사가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훈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신당했어. 그녀는 소연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한소연 씨, 당신이 내 아들을 홀린 거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소연은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장은정 여사는 소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당신이 내 아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오. 내일 아침 당신의 능력을 시험해 볼 겁니다.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내 아들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주시오. 장은정 여사는 소연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밀었다. 소연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새도록 노력했다. 그녀는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을 느꼈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기억들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기억의 조각들은 그녀의 손에서 멀어져 갔다. 그녀는 절망했다. 그녀는 이지훈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장은정 여사의 앞에서 자신이 해결한 문제를 내밀었다. 장은정 여사는 그녀의 답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소연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그녀의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 그녀는 소연에게 말했다.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과거를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거짓말이 내 아들에게 상처를 줄 겁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장은정 여사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이지훈이 나타나 소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소연은 제 아내입니다. 저는 소연을 믿습니다. 장은정 여사는 아들을 향해 분노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여자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아들을 향해 소리쳤다. 나는 너의 행복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지훈은 어머니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소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민주는 소연에게 복수하기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 그는 소연의 어머니인 오미숙에게 접근했다. 그는 오미숙에게 소연의 과거에 대해 말하고 그녀를 압박했다. 오미숙은 겁에 질렸다. 그녀는 딸의 비밀이 밝혀질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김민준의 협박에 굴복하고 소연의 병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김민준은 그 사실을 이지훈에게 알리려 했다. 바로 그때 이지훈의 과거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박준수, 이지훈의 과거 비서였다. 그는 이지훈이 LJ그룹의 CEO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지훈을 협박했다. 지훈아, 나는 네가 한소연 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나는 네가 LJ그룹의 CEO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릴 것이다. 이지훈은 충격에 빠졌다. 그의 비밀이 밝혀질 위기에 처했다. 소연은 박준수와 이지훈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지훈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지훈에게 다가가 물었다. 지훈 씨, 당신 누구세요? 이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의 거짓말이 그녀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연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속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그와의 관계가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이지훈은 소연을 쫓아갔다. 소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은 나를 속였어요. 나는 당신을 믿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훈은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진심을 그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소연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내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사랑해. 소연은 그의 말에 흔들렸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에 처했다. 그들의 관계는 거짓말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소연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졌다. 이지훈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을 숨겼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냈다. 그가 자신의 병을 알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가 LJ그룹의 CEO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은 거짓말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를 떠났다. 그녀는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믿었고 그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이지훈은 소연을 쫓아갔다. 소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는 당신을 속이려 한 게 아니야. 나는 단지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소연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녀의 마음은 아픔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의 거짓말이었다. 소연은 비틀거리며 길을 걷다가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을 느꼈다. 어지러움이 그녀를 덮쳤고 그녀는 길가에 주저앉았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서 3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김태성 회장의 마지막 모습, 그가 건넨 서류 봉투, 그리고 그녀를 향해 달려오는 차.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그날의 진실을 마주했다. 김태성 회장은 LJ그룹의 비리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지훈의 어머니 장은정 여사의 부정을 밝히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협박했고 결국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소연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김 회장의 마지막 비서였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부탁을 받았다. 이것을 꼭 경찰에 전달해 줘. 하지만 그녀는 그 증거를 채 전달하기도 전에 사고를 당했고 기억을 잃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그녀의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그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 그녀를 노렸다. 그녀의 병은 단순한 사고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의도적인 함정이었다. 그녀의 기억은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강민우는 LJ그룹의 장은정 여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소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소연을 이용해 김민준에게 접근했고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 김민준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지만 그는 소연을 향한 복수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소연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상자 안에는 그녀가 기억을 잃기 전에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낡은 일기장과 함께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USB에는 최후의 증거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열었다. 그 안에는 김태성 회장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와 함께 LJ그룹의 비리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소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때 이지훈의 어머니 장은정 여사가 이지훈의 옛 약혼녀를 데리고 빌라로 들어섰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 엘리트 변호사였으며 그녀는 이지훈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약혼녀였다. 그녀는 이지훈의 어머니와 함께 이지훈을 향해 말했다. 지훈아, 이제 그 여자와 헤어질렴. 나는 너를 위해 가장 완벽한 여자를 데려왔다. 수진이와 결혼해서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지훈은 어머니의 말에 흔들렸다. 그는 소연을 사랑했지만 그의 어머니의 압박은 그를 짓눌렀다.
소연은 복도에서 이 모든 것을 들었다. 그녀는 이지훈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그는 그녀를 버릴 수도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그의 거짓말과 그의 약함에 실망했다. 소연은 USB를 손에 쥐고 김민준을 찾아갔다. 김민준 씨, 당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김민준은 소연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향해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USB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당신의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김민준은 소연의 말에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다. 소연은 이지훈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병과 기억을 되찾았지만 그녀는 그를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그녀의 삶을 되찾을 것이다. 그녀는 이지훈과의 관계를 포기했지만 그녀는 그녀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소연의 손에 든 USB는 단순한 저장 매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담은 판도라의 상자이자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준 열쇠였다. 김민준의 눈은 흔들렸다. 그가 평생을 바쳐 복수하려 했던 대상이 사실은 피해자였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소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아버지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LJ그룹의 비리를 밝히려다 협박을 당했고 그 증거를 저에게 맡기려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궁지로 몰아넣은 사람은 당신의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장은정 여사입니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떨며 USB를 받아들었다. 그는 소연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즉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김태성 회장이 남긴 마지막 영상 메시지와 함께 LJ그룹의 은밀한 비리 자료들이 나타났다. 민주는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아버지는 소연을 믿었고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민주는 소연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한소연 씨,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소연은 민준을 일으켜 서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복수심을 이해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진실을 밝히고 당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 줍시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복수는 이제 방향을 바꾸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소연과 민주는 함께 LJ그룹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한편 이지훈은 소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그는 소연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자신의 약함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다녔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그의 어머니 장은정 여사가 옛 약혼녀 이수진을 데리고 그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지훈아, 이제 그만 잊어. 너에게 어울리는 여자는 바로 수진이다. 이수진은 이지훈을 향해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야, 지훈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이지훈은 어머니와 수진의 등장에 분노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소연이를 사랑합니다. 그녀를 내버려 두세요. 장은정 여사는 아들의 진심을 보고 더욱 격분했다. 너는 지금 그 여자를 위해 우리 가문을 버리려 하는 거니 너의 자리는 이수진의 옆이야. 이지훈은 어머니에게 반항하며 소연을 찾아 나섰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꼭두각시로 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소연과 민주는 LJ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의실은 기자들과 직원들로 북적였다. 소연은 기자들 앞에서 USB를 내밀며 말했다. 저는 오늘 LJ그룹의 장은정 부회장의 비리와 김태성 전 회장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소연은 스크린에 김태성 회장의 마지막 영상 메시지를 틀었다. 영상 속의 김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장은정 여사의 부정을 폭로했다. 나는 장은정의 협박을 이겨낼 수 없다. 나는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 그리고 소연아, 너는 이 증거를 꼭 세상에 알려주렴.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모두의 시선은 장은정 여사에게 쏠렸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강민우가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소연을 향해 말했다. 한소연 씨, 당신은 모든 것을 망쳤어. 당신은 기억을 잃었어야 했는데. 그는 자신의 입으로 소연의 기억 상실이 의도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기자들은 그의 말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의 말은 장은정 여사와 그의 공모 관계를 증명했다. 장은정 여사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권력과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지훈은 기자회견장으로 달려왔다. 그는 소연을 안고 말했다. 소연아,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내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사랑해. 소연은 그의 진심에 감동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는 그녀를 속였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과 그의 약함에 실망했다. 소연은 이지훈의 품에서 벗어나 말했다. 지훈 씨, 나는 당신의 진심을 알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거짓말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해요.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났다. 이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사랑은 그녀에게 닿았지만 그녀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져 갔다. 소연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치유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지훈의 진심을 보았고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이지훈은 그녀를 더욱 세게 안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소연아.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마음은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기대었다. 그들의 사랑은 거짓말 위에 세워졌지만 이제 그 거짓말은 사라지고 진실과 사랑만이 남았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이지훈은 LJ그룹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을 내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의 어머니 장은정 여사는 아들의 결정에 분노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이지훈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겠습니다. 어머니도 자신의 삶을 사세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장은정 여사는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권력 명예, 그리고 아들까지. 민주는 소연과 함께 LJ그룹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소연과 함께 자선 사업을 시작하고 자신의 회사 K&J 벤처스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소연에게 말했다. 한소연 씨, 당신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연은 민준의 감사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억 상실증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되찾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자신의 행복을 찾기로 결심했다. 이지훈과 소연은 함께 작은 집을 샀다. 그들의 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거짓말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진실과 신뢰 위에 세워진 견고한 성이었다. 어느 날 오후 이지훈은 소연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다. 그들은 함께 바닷가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지훈은 소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소연아, 우리 이제 정말로 결혼할까? 소연은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지훈 씨, 우리 이미 결혼했잖아요. 이지훈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아니, 이제 진짜 결혼하자. 우리 이제는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기로 약속하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사랑 용서,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거짓말과 불안으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다.